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서 이제 요즘 몸이 허해서 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혈부종에 관한 얘기를 또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또 땀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전신선 다한증에 대한 그 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눌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애들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뭐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따른 이제 소화복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신데요. 이분은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너무 좀 피곤하시고 몸이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셨답니다. 근데 그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다른 증상 크게 없는데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이렇게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은 뭐 병원에서는 뭐 피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크게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신데, 이분 이제 증상을 제가 여쭤보니까 피로를 많이 느끼시고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하고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결리는 느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칼칼하시면서 기침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평상시에도 본인이 좀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하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배가 더부룩하면서 소화불량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변은 무르신데 소변은 별 이상이 없으신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피로라 그러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성피로증후군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양방에서는 보통 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자가 진단을 1994년에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 진단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진단을 기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감소된다든지, 아니면 인후통, 그리고 목이나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붓는다든가 아픈 느낌, 그리고 뭐 근육통, 다발성 여러 군데에 관절이 아픈 다발성 관절통, 그리고 이제 두통,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깨운치 않은 증상, 그리고 평상시와는 달리 운동을 하고 난 후에 24시간 이상 나타나는 심한 피로감. 이 8가지 증상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이상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 외에도 만성피로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감기에 잘 걸리면서 낫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식은땀이라든가 현기증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 중에서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 헛배가 부른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냄새에 민감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으면 구역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족냉증, 손발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분 이제 복전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복전을 먼저 해보게 되니까, 이제 심화부 쪽에 압통이 느껴지시면서 양흉엽부 쪽으로 이제 강한 이제 저항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전체가 약간 좀 빵빵한 느낌이 있었는데, 중안부 쪽으로 약간 통증이 있으면서 아랫배가 약간 차갑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슴 쪽을 누르니까 좀 심하게 압통이 있으셨습니다. 가슴 쪽의 압통이라든가 양흉엽부의 긴장을 봐서는 신경성이 좀 많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랫배 약간 차갑고 중안부 쪽에 약한 걸로 봐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운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긴장된 맥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비장의 맥이 있는데, 그쪽에 그 비장의 맥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써서, 비장은 소화기를 다스리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분은 예민하면서 소화 기능이 약한, 비장의 기운이 약한 거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었고, 혀를 살펴보니까
혀의 색이 연하면서 이 하얀 백태가 좀 연하게 끼어 있고, 근데 가장자리에 이제 이빨 자국이 있는 전형적인 기어설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특히 혀끝이 유독 이렇게 좀 빨갛게 나타났습니다. 혀끝이 빨갛다라는 건 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혀끝이 빨갛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심장이나 폐 쪽 위쪽에 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위쪽에 열이 몰린다? 신경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종합을 해보면 신경이 예민한 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비허간울의 증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허간울은 말 그대로 비장이 허하고 간이 뭉쳐있다. 간의 기운이 뭉쳐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 신경성으로 인해 가지고 기가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소화 기능이 당연히 약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힘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피로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럼 치료는 당연히 신경성을 좀 완화시켜 주면서 기의 순환을 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주면서 소화 기능 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만성 피로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가 순환이 되니까 이제 위로 뭉쳤던 열이 이제 내려가게 되니까 목이 칼칼하다, 아까 뭐 기침 난다 이런 것들 좀 많이 좋아지시는 거고, 가슴 답답한 것도 같이 사라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흡수가 되니까요, 힘이 올라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몸에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피로감을 잘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치료를 완결시켜 드렸는데, 사실 이 피로에 대한 부분은 치료도 치료입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워낙 일이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을 좀 줄여드리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면 아무리 기운을 올려도 피로가 빨리 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단순히 피로라고 해가지고 그냥 힘을 나게끔 하는 보약 이런 식의 치료가 아니고, 정확한 증상의 분석을 해서 이분같이 신경성을 풀어주고 소화 기능을 올려주는 식의 어떤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만성 피로 증후군을 치료해드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